자,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바로 오늘 1월 17일 일요일 공개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기방에 계신 분들은 1번, 2기방에 계시는 분들은 2번, 3기방에 계시는 분들은 3번, 그리고 또 우리 V방에 계신 분들은 V자. 자, 그리고 우리 카카오 TV를 통해서 들어오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4번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한번 볼까요? 자, 1기방, 자, 2기방, 그리고 3기방, 그 다음에 또 V방까지. 자,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걸 보니까는 목소리는 뭐 다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저기 그 카카오 TV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채팅방이 지금 아무도 안 계신가요? 카카오 채팅방에 계시는 분은 4번.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 뭐 눈이 엄청 온다고 뭐 그 난리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좀 걱정은 좀 되긴 해요. 걱정은 좀 되긴 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출근 대란이라고 하는데, 예, 뭐 또 진짜 눈이 와야죠. 눈이 와야 이게 예전에도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경보들이 잘 맞질 않을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또 이제 뭐 괜히 걱정했나 이런 기후로 그친 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계속 뭐 뉴스로 나오고 이런 것을 보니까는 아무래도 오늘 밤에 눈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눈 온 곳 있나요? 지금 아직 눈 안 오죠? 제가 오늘 집에서 한 6시 정도 6시 정도에 이제 출근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하고 있고, 방송이 끝나면은 뭐 한 9시 정도, 9시 좀 넘어서 이제 끝나겠죠. 그 전에 이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뭐 눈만 안 오면 되는데, 혹시라도 또 이제 또 눈이 올까봐. 근데 뭐 날씨는 뭔가 올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하루 종일 좀 축축한 느낌? 뭔가 좀 어두컴컴한 느낌? 지금 눈이 옵니까 벌써? 서산은 오고 있고, 또 삼기방에 103동 28층에 사시는 분께서 또 지금 한방눈 온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뭐 조만간에 지금 서해 쪽에서 지금 눈이 오고 있나 보죠. 이것도 눈 진짜 많이 오면은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교통 정말 이제 그 대란, 차가 얼마 전이었었잖아요. 며칠 안 된 것 같았는데, 그때 저녁 때 갑자기 막 폭설 내려가지고 막 서울시 전역, 서울 그 수도권 전역이 그냥 막 밤에 뭐 30분 만에 갈 거리를 뭐 5시간, 6시간 걸렸다라고 막 하고, 그만큼 그 그 피해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오다가 올해 들어서 눈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이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방송을 시작할 텐데, 지난주, 그죠? 지난주의 어떤 흐름들, 여러분들 지난주 시장 어땠어요? 별로였었죠?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왜 좋지 않았을까?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지금 이제 뭐 차트를 보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차트는 이게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코스피 일봉 차트. 일봉 차트인데 이게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정확하게 3,266포인트. 그냥 순식간에 시장이 뭐 2,000선대 초반에서 한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뭐 한 두 달 만에 1,000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뭐 이 가운데 이 주역은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주초부터 그냥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빠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만족하는 분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거의 없었을 겁니다.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가 이제 전차 군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차 군단이 움직일 때, 시장은 제일 셉니다. 지수만 본다면 자동차와 삼성전자, 그거죠. 삼성전자랑 현대차. 이게 움직이면은 제일 세요. 제일 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의 자금이 다 그쪽으로만 한다라는 거. 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자동차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그래도 뭐 주초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타 다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다지 이번 한 주가, 지난 한 주가 그다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또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96,800원, 96,800원에서 지금 88,000원까지 빠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고점 대비 거의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9%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9%. 특히 이제 금요일날 코스피가 2% 빠졌죠. 또 코스닥도 한 1.6% 정도 빠졌고, 또 매수한 주체를 보니까는 이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2조 넘게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뭐겠습니까? 다 그거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 작년에 이 동학개미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동학개미들이 또 들어왔는데, 작년에 들어온 동학개미랑 또 최근에 들어온 동학개미는 좀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을 겁니다. 자, 동학개미에는 그래도 작년 제가 볼 때는 뭐 한 3월 이후에서 한 11월까지, 11월 말까지 들어온 동학개미,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12월 달부터 들어온 개미들, 작년 12월부터 또는 뭐 올해 뭐 지금까지 들어온 개미가 2번. 아마 이게 방마다 틀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기 방에서는 거의 다 아마 1번일 가능성이 높고, 2기 방에서는 아마 2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3기 방도 아마 1번과 2번이 좀 서로 좀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다 뭐 동학개미라고 했을 때, 물론 또 이런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그 폭락, 코로나 폭락 이전 들어오신 분은 3번. 한번 여러분들은 나는 몇 번 개미다, 나는 몇 번 개미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번호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나는 1번 개미다, 나는 2번 개미다,
나는 3번 개미다. 제일 많은 거는 1번 개미가 제일 많을 것 같고, 그리고 2번 개미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을 보니까는 1기방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냥 1번 또는 3번, 1번 아니면 3번이고, 2기방은 지금 보면 1번, 2번이 많아요. 1번, 2번이, 그다음에 3기방도 보니까는 1번, 2번, 1번, 2번. 그리고 V방은 거의 1번 아니면 3번. 예. 1번도 3번도 아닌 3월 초에 들어오셨어요. 그냥 뭐 3번으로 하시죠. 보면은 예, 지금 1번, 뭐 2번, 2기방에 보면은 2번도 많죠. 지금 보시면 많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막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이 2번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갑자기 많아졌을까? 2번이. 자,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나만 바보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나는 원래 난 주식 투자 안 하려고 나는 마음 먹었는데 진짜로 나는 주식의 주자도 난 몰랐고 나는 이제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주위에서 다 해. 안 하면은 등신되는 것 같아. 뭐 삼성전자 6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뭐 9만 원까지 오는 거 보니까는 막 눈이 뒤집혀. 막 눈 돌아가. 이거 괜히 정말 나는 안 하면은 이거 진짜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에서도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아, 그때 집 살 걸. 그때 내가 집을 안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부부간에 뭐 갈등 요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와이프가 그래, 응? 내가 그때 어떻게든 간에 대출받아를 사자고 했지. 그때 7억이었던 게 지금 얼마인지 알아? 지금 20억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주식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뭐 부동산 자체가 지금은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다들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지금 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부동산은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고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주식 시장으로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책에서 얘기를 하는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는 또는 뭐 정부에서나 또 뭐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위험 신호라고 하는 거. 그 위험 신호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뭐 일리가 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시를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지금 뭐 그 예탁금이 지금 뭐 70 몇 조, 뭐 제가 좀 이따가 뭐 뉴스를 통해서 같이 보겠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사실 지수로 본다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이제 뭐 1번 개미. 1번 개미는 그래도 나름 뭐 재미를 보신 분들도 좀 있어요. 재미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2번 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타이밍만 잘 맞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뭐 수익이 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당했다가 그래도 뭐 잘 참았다라든지 또는 뭐 매매를 잘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원상 복귀를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아마 계실 겁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기회만 잘 잡았으면 타이밍만 잘 잡았으면은 수익을 충분히 내셨던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것을 다 떠나가지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차별화 장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차별화, 변동성 심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익을 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수익자와 비수익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런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종목도 뭐냐면은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은 잘 가요. 잘 갔어요. 근데 어떤 종목은 못 갔습니다. 진짜 안 갔습니다. 아마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들 보시면서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2번 동학개미 2번 개미들 자, 2번 개미들 자, 2번이라고 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주력주가 어떤 종목이에요? 제일 비중이 많은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자, 내가 아까 전에 2번이라고 쳤는데 2번 개미라고 쳤는데 지금 주력주 어떤 종목들 지금 현재 지금 갖고 계세요? 괜찮아요. 뭐 삼성전자다 또는 뭐 현대차다.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주력입니까? 2번 치셨던 분들. 주력주가 어떤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S, 전기, 삼성전기 또는 제소학주, 전기차, 2차전지, 하이트진로, 예, 대한항공도 있고,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자, 이걸 보니까는 일단은 보니까는 다 저거예요. 뭐냐면 삼성. 일단 삼성이야, 삼성. 삼성전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LG화학, 화학도 있고, 카카오 네이버도 많이 보이네요. 셀트리온.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차. 자, 이 종목들은요. 이 종목들은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근데 웬만한 우리 국민들은 이 회사들 다들 알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거 모르는 회사?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더 한다면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까지. 이거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이들 종목들. 이게 뭐냐? 얘네들이 대형주인데 많이 알고 있는 대형주라고 하는데 이것만 주식이다라는 이것만 주식으로 알고 있는 거 이것만. 삼성전자만 주식이고 LG화학만 주식이고 카카오만 주식이고 네이버만 주식이고 셀트리온,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급등하니까는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이런 종목 사가지고 지금 아직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수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뭐 대형주도 포트에 넣자라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걸 사세요. 그냥 레버리지를 사세요. ETF. 그러면 이게 제일 속 편하지. 뭐 복잡하게 종목을 사요. 자, 지금 주식 수는요. 주식 수는 종목은 2,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빼고도 1,900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들도 종목입니다. 얘들도 회사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회사들을 있죠. 이런 회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왜 삼성전자, LG화학 다 좋은 회사는 맞는데 정말 좋은 회사는 맞지만은 굳이 왜 이 종목들로만 꼭 수익을 반드시 내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소학주 얘기를 해보겠지만, 자, 소학주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 제가 이제 그 소학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나갔었단 말입니다. 소학주 뭐 방송 소학주도 있고 또 지금처럼 공개 방송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나간 소학주도 있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나간 소학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소학주들이 있습니다. 소학주들이 있는데 나는 물론 이제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뭐 분명히 뭐 불평 불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소학주 방송에서 나왔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간에 나는 그래도 재미 좀 봤다. 1번. 아직 못 봤다. 2번. 소학주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들이죠. 나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난 재미 좀 봤다. 1번. 아직 못 봤다. 2번. 못 보셨으면 못 보셨다라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제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1번 방이 제일 오래돼 있으니까, 자, 1번 방은 거의 1번이에요. 그죠? 2번 방은 여긴 좀 섞여 있을 거고, 3번 방은 아직 뭐 못 봤다. 뭐 2번, 1번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학주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학주를 드렸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드렸었나요? 뭐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큰 종목들을 드리진 않았었죠. 이런 종목을 제가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냐, 나름 박정석인데 뭐 남들 다 알고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괜찮을 종목.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주식. 소소하지만 확실한 주식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소학주에 대해서 또 한 종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는 소학주 뭐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갔던 소학주가 뭐였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일주일 전 일요일 날 소학주. KH바텍이었었죠. KH바텍.
그러니까 요 날이 요 날이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날 주가였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렇게 출렁거렸었다가 빠졌다가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 또 시장 한번 출렁거리는 이런 과정들. 자, KH 바텍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갤럭시 S21 공개와 관련해서 부품주들 좀 움직임들 좀 한번 보자 라고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가장 또 보고 있는 이 킬러 차트 신호들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잘 갔던 종목들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아마 지금 뭐 갔었던 뭐 종목들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다들 뭐 수익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었지만,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이게 몇 퍼센트 올라갔나요? 이거 그때 뭐 수익률 지금 뭐 거의 막 20% 얘기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있으시죠? 롯데쇼핑. 자, 이 종목 제가 언제 추천드렸었습니까? 아마 제가 할 때 아마 이때였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자, 빠졌죠.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이제 막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막 빠지고 안 움직이고 아우 무거워 지겨워 이거 언제 가요? 그거 같잖아요, 그죠? 이게 별로 많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20%간 거예요. 이때 뭐 롯데쇼핑 사라라고 했었던 분들 글쎄 많이 있었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 이 종목 나가기 전에 나갔었던 종목이 뭐였었어요? 그때가 CJ CGV였었잖아요. 이때 어떻게 보면 꽝 대신 제가 닭으로 드렸던 게 롯데 쇼핑이었었고, 얘도 지금 보면은 엄청 갔습니다. 얘도 엄청 갔어요. CJ CGV. 물론 안 간 것도 있어요. 뭐 방송용 종목이긴 했지만은 카페24 이번 주에 무상증자 재료 나오면서 얘 또 상한가 또 갔죠. 얘 이때 상한가 갔었고, 그리고 그 예전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 MC넥스 이런 종목들, 이게 바로 소학주예요. 소학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로만 지금 그 포트를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지수가 조금 출렁거리면은 빠지면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그냥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도 지금 물리신 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셀트리온 요번에 그 치료제 그 결과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쭉 빠지면서 아마 셀트리온 물리신 분들도 아마 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셔야죠. 종목들 더 찾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종목을 드리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그때 보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그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인 거 아시죠?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얘네들만 주식이 절대 아니다. 얘네들만 주식이 아니다. 주식은 정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얘들도 보면은 한때는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럴 때 사가지고 좋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빛을 발하는데, 물론 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약간 좀 주식을 조금 이제 좀 배웠다라고 하는 동학개미들,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LG화학만 있다라는 거, 요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래도 내가 좀 해보니까 좀 해볼만 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종목들 보면은 막 이제 고점에서 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고점에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WI 이제 제가 이제 WI는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WI 좀 그만 좀 이제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발. 정말 저 힘들어요 이제 WI.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막 WI를 지금 여기서 지금 안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WI가 지금 분명히 좀 빠졌어. 제가 힘들어요 진짜. 많이 힘듭니다. 자, 뭐 WI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었었죠? 그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나름 좀 큰 수익 들였었던 종목 TY 같은 경우에도 얘도 얘도 한때는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또 그다음에 안 가는 구간이 있어. 이럴 때마다 그냥 왜 안 가요? 물렸어요. TY는 아직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탄탄해요. 튼튼합니다. 이제부터 WI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처음부터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자마자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그런 종목 없습니다. 예전에 뭐 현대 로템도 그랬었고, 제가 뭐 오래 계셨던 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 로템 얘 얼마나 안 올라갔습니까? 부겁다, 와, 무슨 뭐 징하다 막 이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여러 그 지겨워가지고 제가 그때 일단 팔았잖아요. 그쵸? 팔고 나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현대로템도 그랬고 뭐 풍산도 그랬고. 절대 조급하거나 재촉하면은 주가는 안 가요. 주식은 안 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 그 제가 지난주인가 그 제 동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 종목 좀 추천 좀 해달라. 제가 뭐 종목 추천해 주죠. 그래서 뭐 한 어느 정도 뭐 수익률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10에서 한 20% 정도 수익 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속으로는 사실 그냥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이 동학개미라고 하는 부분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무조건 주식을 사면은 막 그냥 막 10% 20%를 무조건 지금 막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10% 20% 정도면 만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리 장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은 기대치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지금 한층 올라가 있는 이 눈높이 수준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일단 좀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오늘 공개 방송 하니까 혹시라도 막 20% 내일 사자마자 한 20% 정도 수익 나는 종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저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법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종목만 보지 말고 종목만 보지 말고 일단은 제가 시장의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맨날 아침마다 뉴스 올려다 드리죠. 뉴스 올려다 드리고 장중에도 이제 뭐 속보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뉴스를 갖다가 이제 올려다 드리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뉴스를 제가 그 카톡 채팅방에다가 올려다 드릴 거예요. 카톡 채팅방에다 올려다 드릴 거고 지금 이 카카오 TV를 통해서 아직 방에 안 들어오시고 지금 그 카카오 TV 그 지금 채널에만 지금 계셔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뉴스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기방으로 들어오세요. 2기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2기방에다가 그 뉴스를 갖다가 일단 올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이 있죠. 자, 그 뉴스들을 제가 좀 하나씩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주말에 있었었던 좀 내용들 제가 좀 빠르게 한번 그 뉴스를 한번 제가 쭉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뉴욕 증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부진으로 다우가 0.57% 하락을 했고 그리고 S&P 500이 한 0.7%, 나스닥이 한 0.8% 정도 빠졌습니다.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양책 있죠. 이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아니 다 올려다 드릴 거예요. 1기방, 2기방, 3기방 그리고 VIP방에다가 다 올려다 드릴 거고요. 그래서 3기방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계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올려다 드릴 테니까는 뉴스 올려다 드릴 테니까는 은희님은 그냥 계시면 되고요. 2기방 만약에 뭐 지인 분들 뭐 2기방으로 만약에 같이 좀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기방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양책이 나왔는데 왜 빠졌을까? 뉴욕 증시가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선반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는 그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반영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었던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크겠죠.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빠졌던 거고 미국이 지금 빠졌던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미리 좀 빠진 부분들도 일정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빠진 거 감안했을 때 미국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우려했었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보면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뭐 뉴욕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요즘에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까? 왜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팔까? 자, 내 주식은 내가 한다. 펀드에서 뺀다 개미들이. 자, 우리가 이제 펀드에서 돈을 갖다가 빼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펀드에서 그냥 그 주식을 빼는 거, 그러니까 펀드를 해지한다라는 이제 그런 용어보다는 뭐라고 우리가 이제 그 공식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펀드런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지 아니냐, 해지. 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보통은 환매라고 얘기하죠. 환매. 그래서 기관들은 개인들의 환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주식을 일단은 팔아야 돼요. 아니 뭐 기관들이 돈이 어디 있어? 이게 다 개인들이 맡겨놓은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인들이 지금 이걸 갖다 환매를 하겠대. 그러면은 지금 이 환매를 갖다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기관들은 지금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아니 걔네들도 뭐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래프도 나오죠.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주식형 펀드 쪽에서 자금이 지금 현재 계속 나가다 보니 지금 뭐 8거래일 동안 1조 6천억 정도가 지금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럼 1조 6천억치를 기관들은 그 이상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뭐 돌려먹기로 말씀드렸었기도 했는데 기관들이 팔아야 되는 부분들 이건 이제 개인들이 지금 대신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 개인들의 그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의 이 비중이 지금 현재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뉴스예요. 뉴스고 그 다음에 자, 설 농축산 선물가액 20만 원은 상향, 업계 유통 환영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공직자라든지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일종의 그냥 선물이잖아요, 선물. 이 선물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기관하고 투시는 다른 게 아니고 투시는 기관의 한 종류죠. 기관이라고 하는 게 큰 개념이고 투시는 여러 기관 투자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만 원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10만 원이었었지만은 자 20만 원으로 올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뭐 종목이라든지 또는 섹터가 생각이 나나요? 20만 원으로 올렸다라고 했을 때 만약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전에 이제 뭐 김영란법 해가지고 뭐 5만 원 이상이었었나요?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혜를 받았었던 업종은 있어요. 그래서 수혜를 받았던 업종.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었냐면은 이제 참치라든지 이 참치 이 통조림 세트는 이 캔 세트 같은 경우는 싸잖아요, 그죠? 참치나 아니면은 뭐 식용유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참치 하면은 뭐 동원 쪽, 뭐 사조 쪽, 이런 쪽이었었고. 그럼 만약에 지금 20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럼 이게 일단 고가의 어떤 상품이 될 거란 말이에요. 20만 원 정도면.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고가의 상품 20만 원과 관련된 20만 원 정도 되는 상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고기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뭐 주가가 아주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크게 올라가진 않는데 일단은 제가 공부한다는 차원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 올라갔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비싼 거에 뭐 정관장,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맞나요 이게? KTNG, 담배 인삼공사,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5인 모임 밤 9시 착석은 금지 대신에 카페 착석, 헬스장 영업은 허용한다. 헬스장, 노래방 다 영업 다시 하게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이제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어차피 9시 이후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뭐 9시 이전에 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헬스장도 이게 저도 이제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운동이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운동을 언제 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 헬스장 끊어놓고 지금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언제 운동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그냥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시간이라도 그냥 운동을 할까?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퇴근하고 나서는 이게 9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좀 분산되어 가지고 진짜 뭐 10시 11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다들 보면은 막 7시에서 9시 사이에 막 몰릴 것 같고, 운동할 때 이때는 또 너무 또 많으면은 인원 제한 때문에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좀 생각은 그냥 오전에 지금 하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아이고, 당구장에서요. 9시까지 딱 하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 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거의 지금 그 진행이 되는데, 뭐 카페에서 9시까지 식당하고 똑같이 이제 뭐 차 마실 수 있다라고 하고, 대신에 뭐 1시간 이내로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수혜를 볼 만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2.5단계, 3단계 거리두기 상향했었을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 제지라든지, 또는 뭐 포장 관련, 뭐 택배 관련, 이제 이런 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쭉 밀렸어요. 많이 빠졌고,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뭐 이것이 뭐 다시 막 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또 거리두기 또 뭐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을 기다리면서 다시 이 종목들이 올라갈까? 이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꼭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인 선두다. 자, 이재명 관련주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과거에 언제였었죠? 그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과정들, 거기서 이제 막 정책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하면은 이제 뭐 인맥주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주가 있단 말이에요. 정책의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 무상이고 대표적인 종목 그냥 제가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에이텍, 뭐 에이텍 TN.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상과 관련해가지고 무상, 뭐 교육, 무상 급식, 그 다음에 또 무상 교복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형지 관련주도 있죠. 뭐 형지 엘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형지 INC인가요? 이게 이제 교복 쪽이고 그 다음에 이 한국 패키지가 그 당시에도 예전에도 한국 패키지가 이게 지금 그 뭐 포장 관련 이 이슈 때문에 그 움직이기도 했었지만은 한국 패키지가 이제 무상 이 한국 패키지가 주로 어떤 그 상품이냐면은 우유팩 있죠. 우유팩 한국 패키지가 우유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유 급식도 이것도 이제 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패키지 이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리 관련주인데 정다운이라고 얘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 정다운 있고 그 다음에 GL팜텍 예전에 생각이 나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했던 부분이 요 정도인데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당시에 그 당시에 너무 앞서갔다라는 거 너무 앞서간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이제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가 그 전에는 뭐였었습니까? 성남 시장이죠. 맞네요. 뭐 동신건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까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재명 관련주.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앞서갔었던 게 뭐냐면은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에 뭘 했었냐면은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산후조리원. 그러면 무상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종목이 뭘까? 뭐가 있을까요? 무상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종목. 우리 출산하셨던 분들은 이때 뭐가 가장 그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저귀 관련, 기저귀 이쪽으로. 근데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 뭐가 있을까? 미역도 있어요. 미역 관련주. 그래서 제가 그 거의 그때가 2000 몇 년도였습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종목은 뭐였었냐면은 깨끗한 나라? 깨나.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이쪽으로 제가 연결을 시켰었어요. 이쪽 연결을 시켰는데 근데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갔던 거지. 너무 이제 이거 그러니까 그 미리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참 좋긴 한데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이것도 너무 선구자도 외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좀 어,
깨끗한 나라가 이재명 관련주다, 무상 산후조리원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제가 뭐 어디다가 뭐 얘기를 한다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시장에서는 먹힐 수가 있어요. 또 그거는 뭐 그 정도로만 일단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일본 자민당이 한국 자산 동결 등 보복을 건의했다.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보복을 한 거예요. 보복을 한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 내 일본 자산이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가 되면은 일본 내에 한국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 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그 일본 자민당 내에서 자민당 내에서 나온 내용.